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오늘 성공적인 투자 마침표까지 찍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가득 성공 투자 전략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수급불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점검해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ISRC 한규현 과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봤을 때요. 1위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매수세를 조금 유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2위에 오른 기아는 5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차와 함께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역대급 실적에 두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반도체 한파에 감상카드를 내던진 이 삼성전자와 함께 또 TSMC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발언 등에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SNS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에서는 15% 급등세를 연출을 했다가 오늘 잠시 쉬어가는데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3대 이 종목들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3위 모트렉스도 현재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또한 2차 전지와 또 화학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성일하이텍과 엠캠 좀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현대차의 외국인들이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실적 역대급으로 좀 나왔는데요. 관련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알고 계실 만한 국민 주식 중 하나인 현대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실적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 상황이 매우 양호한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 2일부터 4거래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이렇게 양호한 이유는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상장사 영업이익이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기아의 판매도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둘이 합치면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들어 판매 전략을 전면 선보면서 고부가 가치 브랜드인 제네시스 차량과 최근 선호도 높은 SUV 판매량을 늘려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위기를 맞았던 중국 시장의 빈틈을 북미 시장에서 성장으로 메꿨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 내의 마켓쉐어는 1.7%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현대기아의 밸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 침투율을 좀 더 높여야 하겠지만 최근 2차 전지나 반도체 등을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경제가 마찰들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바라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인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시리즈는 2년 연속 새해 올해의 자동차를 연속 수상받았 점을 봤을 때 테슬라나 독일 등 이제 경쟁 전기 브랜드 차량과 견주어 봤을 때도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시승자의 후기를 들어봤을 때도 타 차종 대비해서 완전 충전 이후의 주행 거리가 비교적 길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24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 탑3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직접 서울 모빌리티 쇼에 참석하여 이제 타 회사들은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까지 하며 시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회사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기대감인데요. 최근 제네시스 X와 제네시스 GV80 쿠페 등의 콘셉트카를 보냈는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렇게만 나온다면 반드시 계약하겠다라는 반응들과 이제는 독일 차들과 경쟁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출시한 G90의 모델 반응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상품 판매를 통한 이익 증가로 인해 동사는 투자 가치는 이제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인 현대차인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조금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전기차 사업의 대규모 투자를 조금 발표한 상황이고요. 또한 이 제네시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가중되면서 오늘장 이렇게 조금 이 제시를 해준 공략 현대차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수 포지션, 매매 포지션 어떻게 취해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함께 포트에 담아도 좋을 종목일까요? 네,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는 현대차의 주봉을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주봉으로 보신다면 120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약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돌파해준다면은 이제 미국 IRA 관련 현대차가 제외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던 시기인 지난 9월 초의 단기 고점인 20만 3천 원 부근이 단기 고점을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목표가 20만 3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금일 갭상승이 많이 나온 만큼 갭자리를 메꾸러 하락이 나올 가능성과 또 이번 달 말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실적 발표와 함께 재료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손절가는 19만 1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금일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만큼 현재가 매수하셔도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통큰 투자를 조금 선언하고 나선 현대차, 이 현재가도 조금 매력적이다 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아주셨고요. 또 목표가 20만 3천 원, 손절가 19만 1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삼형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2년 동안 주주분들이 많이 고통받으셨을 겁니다. 2017년도와 22년도, 20년도만 해도 셀트리온 삼형제 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전망은 매우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둔화와 서성진 회장의 부재가 추가 하락을 이끌었었죠. 하지만 서성진 회장의 경영 복귀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수급 개선 또한 이루어졌는데요. 서성진 회장 경영 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셀트리온처럼 큰 기업의 경우 전문 경영진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만큼 책임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투자나 혹은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업 방향에 대한 결정 그리고 외부 자금 조달 등 리더십을 요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너의 경영 방침과 방향성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힘들었던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서성진 회장의 복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경우 실적 없이 단순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수심이 개선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셀트리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 휴미라 시장입니다. 셀트리온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와 자가지역 면허시라는 피사 주체인 램시마 SC가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 유플라이마가 지금까지 FDA 측에 요청한 품목 허가 신청이 지연됐던 점이 주가 약세 요인을 꼽혔지만 다가오는 5월에 품목 허가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램시마 SC 또한 셀트리온을 먹여 살린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매출 비중이 큰 품목인데
이 또한 미국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출폭 확대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병 기대감인데 과거 셀트리온 그룹은 분식 회계 논란이 있었죠. 그 이유는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구매하여 해외 판매하는 이제 현재 사업 구조상 회계 방식을 논란 불러일으킨 건데 분식 회계 이제 논란과 각 그룹주들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이제 과거부터 계열사 합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진 회장 복귀 이후 본격적인 M&A를 추진할 것으로 했고 그리고 합병 또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을 기대감이 있어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실적을 예상되는 해외 판매 담당인 헬스케어가 합병 시 유리한 합병 비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헬스티온 삼형제 주가는 셀트리온 국내에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 나오는 실적이 반영됐을 때 북미 쪽 예상 실적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실적 주가와 주가 행보는 더욱더 기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실적뿐만 아니라 3사 합병 기대감이 조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셀트리온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이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라는 큰 이슈로 앞서 시세가 한번 나와줬던 이런 종목인데, 그렇다면 현재 오늘 장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함께 좀 매수에 동참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10%가 넘는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만큼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고요. 동사가 에코프로처럼 지속적인 강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면서 현재가에서 자주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71,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이제 매수 타점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난 22년도 8월 17일 부근 고점이기도 했던 7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3천억이 넘는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 만큼 이제 금일 저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추세 관점을 유효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금일 저가 67,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적으로는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이 11%대에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현재는 75,000원 정도로 조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71,000원 선에서 재접근을 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77,000원, 손절가 67,600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오후 2시 기준으로 책정된 순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또 3위에 이른 SK하이닉스와 함께 이 감상카드와 또 TSMC 속도 조절, 이 반영 소식과 함께 또 오늘 장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또한 셀트리온도 앞서 좀 살펴주셨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은 이슈로 이 그룹주들 호실적이 좀 전망되면서 기관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가 이름에 또 올렸고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뭐 해외 직구 관련해서 좀 호재성 이슈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세를 유입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약세에도 불구하고 LNF의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도체도 약세인데요. 이 어제는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PSK 오늘은 약세장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좀 담고 있는 이 종목이고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디어유는 이 기관들이 5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또한 1분기 양호한 실적과 유로 가입자 수가 좀 증가했다라는 이슈에 오늘 기관들도 주목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인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오늘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양시장 이 기관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스피 쪽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늘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동시 순매수세를 좀 유입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 이슈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3월 한 달 동안 올해 최종 목표 수주액의 절반 수준인 4조 원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는데 신한울 3기, 4기 공급 계약으로 2조 9천억
그리고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으로 1조 1,500억,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LNG 발전 기자재 공급은 600억인데 순환물 공급 계약권은 국내 원전 업계에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나온 이제 대규모 발주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업계에 부진했던 실적이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변경된 원전 정책에 따른 기저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내년부터는 북미나 사우디와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하는데 몇 년간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략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은 바로 SMR입니다. SMR이라는 것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것인데요. 각 국가와 산업에서 미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기술입니다. SMR의 특징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기존 원전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기존 원전의 경우 원전이 정지가 될 경우 붕괴열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붕괴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를 순환해가면서 식혀줘야 됩니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발전소 내 비산 전력망이 침수되면서 냉각수 공급이 멈춰 이제 핵 연료가 흘러나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SMR의 경우 원자로 전체 물에 담궈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이 멈추더라도 이제 붕괴열이 자연적으로 실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폭발이나 방사능 유출과 같은 중대 사고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수송이나 이동이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위 세 가지 특징을 본다고 했을 때 공간성, 안정성, 경제성 모두 갖춘 혁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 SMR 기술 분야가 가장 앞선 곳은 미국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7년간 약 4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SMR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SMR 시장의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미국이 17개, 러시아 17개, 중국 8개, 그리고 한국 2개 등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한국형 SMR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미국의 뉴스케이 파워라는 회사와 SMR 관련 시제품 제작 등 협업을 진행해 왔고요. 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SMR 제작 착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원자로 소재 제작에 필요한 이제 금형 제작까지 완료한 만큼 타 국내 원전 기업들에 비해서 SMR 기술을 선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SMR 원자로 모듈 6대 제작에 필요한 소재 제작 계약을 수주한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국내 원전 기업 중 SMR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수급도 받쳐주고 실적 개선과 신성장 동력까지 갖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동사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수주 쪽에서 폭발세를 보인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바로 SMR인데요. 이 기술을 선점했다는 이 호재까지 조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장 이 두산에너빌리티 4%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이 매수에 동참해도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두산그룹 특성상 강세가 나오면 블록딜로 고점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포착되는데요. 금일 서명드린 동사도 과거에도 그랬고 뭐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모두 고점에서 블록딜 이슈로 크게 하락했던 것을 기억하면은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지난 3월 9일 고점 부근인 18,45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16,100원 말씀드리는데 최근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60일 평균선 이탈이 나오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밑거리와 함께 강세가 이어지는 것을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60일 평균선 부근인 16,100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홀딩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고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현재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8,350원, 손절가 16,1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주성 엔지니어링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동사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장비 등 만드는 기업이에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반도체 불황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이제 미국과 대만, 이제 반도체 업체 장비 납품을 추진 중이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원자층 증착 장비인 ALD라고 하는데요. 대만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는 이번이 첫 수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ALD는 최근 반도체 기술 향상으로 공정 과정이 계속적으로 미세화되고 있는데 이런 미세화 공정 과정 중에 방막 두께 조절이 용이하고 또 이물 오염이 적은 특징으로 미세화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동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챗 GPT로부터 시작된 AI 기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AI 기술의 핵심은 결국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었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두고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크다는 점을 봤을 때 이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 논해진 모든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요. 삼성전자가 용인시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단일 단지 조성 계획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 혼자서는 이제 1등을 할 수 없고 이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성장이 되어야 반드시 동반이 돼서 이런 워딩이 있었던 만큼 이제 투자 또한 아낌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과 동시에 이제 감산 또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체들은 오히려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안도감에 오히려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동사 또한 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 악화 요인으로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감산의 목적 자체가 공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인 것인데 그 이후 수요 증가와 판매 증가가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 건장한 조정 및 고비라고 생각됩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성 엔지니어링이지만 오늘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전날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준 만큼 금일 조정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종목들 특성상 5일 평균선 이탈만 나와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금일 약세가 나와주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 내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지난 22년도 8월 2일 고점 부근인 정거래 장대 양봉 중간가 부근인 18,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번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당연히 전 거래인 고점인 21,100원을 이제 목표로 설정하시는 걸 권유드리겠고요. 그 이상 강세 유무는 그날 강세 테마와 그리고 수급의 세기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21,1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18,000원에 이제 매수하셔서 손절하시게 된다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그렇다는 것은 5일 평균선을 이탈하거나 이제 수급의 이탈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우선 이 거래 전에도 300일선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포착된 만큼 이제 손절가는 300일선 이탈하는 시점인 1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 전환을 좀 했지만요.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21,100원, 손절가 16,500원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RIC 한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